오늘은 역량사전, 역량분해하기 5번째로 구조사고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사고력은 분석사고력과 대칭관계에 있습니다. 구조사고력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인식 프레임이면서 사고력 역량으로 구분됩니다. 구조사고력은 더하고 비교해서 범주를 확장하는 사고력으로 분석사고력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구조사고력은 얽힐구, 만들조, 연관지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기의 생각을 새로운 지식이나 패턴과 연관 있는 확장을 통해서 기발한 생각이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구조사고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조사고력은 여러 다양한 현상이나 사물의 규칙을 찾아내고 구조화하여 새로운 모형이나 범주를 찾아내는 인식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에도 역량 프레임을 보기 전에 먼저 레벨 예시를 보면서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화장지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을 때 어떤 구조사고력을 보이는지 생각해 봅시다. 80살, 아니, 화장지를 어디다 쓰는지 몰라서 물어? 화장실에서 쓰잖아. 60살, 뭐, 닦는 데는 다 쓸 수 있지. 물도 닦고, 거울도 닦고, 화장도 지우고. 40살, 크게는 닦는 데 쓰는 것, 흡수할 때 쓰는 것, 습기를 방지할 때 쓸 수가 있겠네. 20살, 흡수하는 소재 특성을 이용한 것과 물건을 채우거나 감싸는 형태를 활용하죠. 10살, 닦는 데도 쓰고, 모양으로 봐서 공놀이, 미라 만들기, 탑쌓기, 흰색이니까 눈싸움. 잡스, 이 화장지 하나가 예술이 되고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보세요. 이전의 패턴이나 지식에서 전환이나 확대해 생각하지 못한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나 일반 규칙 정도로 적용해본다. 자신이 이전에 알게 된 패턴, 유형에 맞춰 적용해본다. 나름의 구분법, 알려진 똑똑한 방법론 등을 써서 접근, 대입해본다. 남들이 떠올리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범주, 카테고리를 만들어 제시한다. 완전히 새로운 구조,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모델, 방법을 제시한다. 어떤 대안을 내야 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규칙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조사고력이 있으면 예전에 있었던 사례, 타사에서 배운 개념, 학습을 통해 새로 안 지식을 접목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다양한 다른 카테고리나 범주에서도 찾아보려 합니다. 이어서 요리처럼 이런저런 레시피를 찾아보고 탐구합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더 쉽게 잘 설명하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의 보통은 이거다 싶은 다른 범주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다른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더 쉽고 간편한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식을 바꿔줄 그런 모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발한 건 어릴 적 상상력이 한계가 없을 때나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이 되도록 기발하려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범주에서 그 이상의 영역으로 범주를 늘려나가는 것이고,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게 아니라 고리를 만들며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백두산에 이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리는 생물을 분류할 때 종속과목강문계라는 분류 구조를 배웠을 겁니다. 말하자면 동물, 척추동물, 포유류, 영장류, 사람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건데 이게 하나의 계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포유류와 파충류는 대등한 계급의 종류이지만 포유류와 악어를 같은 계급 수준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계급이 있는 구조로 뭔가를 만들어가면 생각이 확장되고 사물이나 현상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뭔가 비는 부분에서 새로운 것을 찾을 수도 있지요. 분석사고력은 기존에 있는 사실, 현상 등에 대해 그 인과를 아주 예리하게 밝혀 핵심을 딱 집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딱 집어내기 때문에 쪼개서 핵심 하나를 빨리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반면 구조사고력은 없는 것에서 출발해서 비슷한 걸 유형화하고 유형화한 것을 계급으로 묶어서 위, 아래로 분류하고
이걸 토대로 하나의 포괄하는 개념을 만들거나 비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역량은 서로 대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을 보면 구조사고력이 있으면 말하는 중에 비유하자면 상징적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나 일을 얘기했을 때 너무 많이 앞서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고 있는 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은 모형이나 모델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어렵거나 학문적으로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객사은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소모성이거나 사무실 문구류가 대부분이죠. 목표가 고객이 인지하게 만드는 거라면 꼭 손 닿는 부분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집에서 멍하니 있을 때 눈에 잘 띄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조직 문화라고 하니까 조직원이 생성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리더의 영향력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도 알아냈고, 결국 조직이 아니라 경영자가 만드는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래서부터 문화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문화라고 이름부터 바꾸자 했죠. 한순간의 발명,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 우주에 대한 것을 닥치는 대로 모으고 알아가면서 심지어는 코미디 프로를 볼 때조차 우주와 연관된 좋은 생각을 해냅니다. 말하자면 연관시키고, 대입하고, 비교하고, 확대하고, 범주화하면서 통섭을 하면 구조사고력이 강화됩니다. 상당한 확률로 MBTI 중 N에서 많이 보여집니다.